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검색은 부지런히 잘 하시죠? 검색. 모텔 나오라 뚝딱 하면 모텔 나오고, 농지 나오라 하면 농지 나오고, 농지에서도 일반 주거지역 농지 나오라 그러면 농증 필요 없죠. 자, 우리 차량도 많습니다. 승용차 나오라 하면 나오는데 한 800개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벤처만 한 30개 쭉 찾을 수 있다 없다? 지난주 했죠? 자, 지난 시간 보겠습니다. 뭐 했는지. 자, 일단 오늘은 2회차인데 1회차 지난 시간 한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했는지 그냥 화면만 보세요. 여러분들은 우리 지난 시간 뭐 했습니까? 지금 지난 시간 한 거는 기억 안 나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했고, 지난 시간 한 거는 제가 동영상을 1067장 강좌를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형별로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목차를 다 정리를 해가지고 유형별로 주제별로 모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예로 농지연금 보자. 농지연금 그러면 뭐 찾아야 됩니까? 뭐 농지연금 여기 있죠. 53번 여기 있죠. 요거를 찾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강좌를 보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29강좌 보는 게 좋습니까? 여기에 보는 게 좋을까? 끝이 났겠죠. 최근 거니까. 농지법도 금년에 많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지 원부를 안 하고 농지 대장을 바꿨죠. 바뀌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1061강부터 뒤로부터 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농지 대장, 농지적, 그죠? 자, 우리 농지에 불법 무화 건축물이 있으면 농지적 발급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주죠? 근데 이제 보통 소송하면 다 해줍니다. 해주는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자, 이래요. 농지 낙찰 받아갔는데 면사무소 농정법원에서 농정 가져오래. 전화를 해보니까 농정 발급됩니까? 3억짜리가 한 2억 한 4천 떨어졌어요. 그럼 뭐 된다 하면은 막 들어오겠죠. 절대 농정 발급 못한다. 내 손에 장을 찢으라. 농지법이 개정 안 되고는 난 절대 내 손에서 발급 못 나간다. 이러면은 2억 4천 낙찰 못 받죠. 그럼 한 1억까지 떨어졌다. 그 농지가. 그럼 우리가 1억에 농지 낙찰 받아서 농지증을 발급해내면은, 그죠? 물론 소송을 뭐 행정심판 청구를 한다든지 해서 한 500만원 들겠지만은 1억 500 주고 낙찰을 받으면은 2억 4천보다 훨씬 낫죠? 그죠? 그런 걸 배우는 겁니다. 농지증 발급됩니다. 그럼 뭐 하원이 뭐 나올 겁니까? 그냥 전화해볼게 농지 된다. 그럼 뭐 발급받아갖고 잔금 넣으면 되지. 그럼 그거는 돈을 사면 되는 이야기고, 여러분은 그 사람들의 거의 절반값에 살려면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 겁니다. 농지증. 쭉 요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주제를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없으니까 또 좋아하는 주제를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죠? 또 부정한 해석의 본부 있으니까, 그죠? 있으면 다 강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 이런 강좌는 네이버하고 유튜브에서 본다 했다, 그죠?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보면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좌를 넣으시면 황경진 예를 들어 황경진 590강 이러면 다 나온다, 그죠? 다 나옵니다. 그래서 MPL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MPL 부실채권 요거도 황경진 973강 이러면 나올 겁니다. 보시기를 바라고. 또 지난 시간에 한 거를 보면은 이제 차량 검사하면 많이 나오는데 물론 온비드에서 나온다 설명드렸고요.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온비드에서 기계도 나오고 말도 나오고, 그죠? 말도 나왔죠? 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마별로 테마 검색 가서 여기에 차량 누르면은 벤처,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G80 뭐 이런 것도 다 나오죠. 유형별로 또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찾을 수 있다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법원에 안 가도 대리 입찰 서비스를 통해서 또 입찰 지난번에 했습니다. 우리 수강생이 여기에 이제 볼보입니다. 볼보 링컨 차입니다. 링컨 차인데 요거를 여기서 그냥 10%만 내고 77,000원 주고 그냥 낙찰 받은 겁니다. 부천의 법무사한테 통해서. 그게 이제 입찰 대리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고요. 기입찰표 쓰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해서
개찰이 제외되는 거, 무효 처리되는 거, 그런 내용을 지난번에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일반 오프라인 하시는 분은 10만원 추가하시고 또 온라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10만원 하면은 이제 2번, 3번 집에서 토요일 또 아저씨와 같이 또 들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시도 좋겠다 했고, 그리고 이제 2개월 수강하고 마치기에는 너무 작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1년 수강으로 변경하는 게 좋다. 중간에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차이도 되고. 자, 나머지는 지난주에 했으니까요. 넘어가고, 임대 아파트도 나오고, 그죠? 임대 아파트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고 이제 이게, 우리 임대 커피점도 많이 나와요. 우리 경남도청 안에도 커피점, 시청 안에 커피점 딱 온비에서 나옵니다. 온비에서. 그런 게 전국에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에서 우리가 수시 인출령, 여기 좋죠? 수시 인출령. 그냥 5억짜리 농지를 188만을 받느냐? 안 그러면 그때 내가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을 끄고 1억 2,900을 대출을 끄고 133만을 받느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종신형도 있고, 뭐, 경영 이양형도 있고, 수시 인출형, 뭐, 전후 후박형, 10년을 많이 받고, 10년 작게 받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지난 시간에 많이 배웠습니다. 농지청, 신청서, 농업 경계에서, 이거 꼼꼼하게 잘 쓰셔야 돼요. 꼼꼼하게 잘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 복구 계획서,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다, 그죠? 자, 요거는 지난 시간에 쭉 했습니다. 했고, 요거를 이제 근거로 해서 오늘은 이제 2탄으로 또 달리겠습니다. 2회차.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농지를 임대를 낙찰받고 이런 거죠. 71만짜리 김해에 임대 대부를 낙찰받고 이렇게 사진을 이게 넉 장 정도만 딱 붙여가지고 변경전은 요건데 변경후는 요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을 딱 찍어 이렇게 보내주면은 이게 비닐을 많이 씌워졌습니다. 그죠? 대파를 심었습니다. 이러면은 농지증을 지금은 농지대장이죠. 농지대장하고 농업경채 확인을 바로 발급을 받을 수 있다. 바로. 자, 이거를 지난번에 막 설명을 드렸고요. 농지증이 필요 없는 임대대부가 전국에 많이 있더라. 온비도 공매도 있고 또 어디 있죠? 어디 또 가면 있습니까? 임대대부 하려고 하면 농지은행 가면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농지은행은 이제 단점이 30km 이내, 연집 이내 이런 걸 많이 따죠. 그러나 이제 온비도 공매 임대는 뭐 창원 사람이 저 거창 합천 거도 뭐 아무 문제 없이 뭐 낙찰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농사 짓기가 힘들겠죠. 좀 거리가 보니까 가까운 게 좋습니다. 자, 이건 지난 시간 했고요. 이제 오늘 봅니다. 오늘 2회차 보겠습니다. 자, 2회차 이제 들어갑니다. 2회차. 자, 2회차의 2번 봅니다. 2번. 2번을 보면요, 우리 창원에 정말 그 인기 있는 이 아파트 단지가 이 노블파크입니다. 노블파크 중에 인기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대장주 아파트인데, 여기에 보면은, 전용이 조금 크기는 크죠? 44평인데 9억 6천이 4억 9천2백에 떨어졌다. 제가, 여러분 아파트 현재 실거래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물론 국토부 가서 찾을 수도 있지만은 편안한 방법은 스마트폰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실. 자, 우리 플레이스토어 가셔가지고 쉬는 시간에 아시 그 앱을 다운받습니다. 다운받으면은 요런 화면이 나와요. 이게 쉽게 납니다. 그럼 화면에 이제 이게 평수가 작은 것부터 큰 게 나오는데 요는 큰 거죠. 큰 건데 평북에서 보니까 큰 건데 작년 9월 달에 9억 7천 주고 산 사람입니다. 9억 7천 주고 매입하는 분이 있는데 지금 4억 9천 2백이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시 아실에 보니까 요 평수에 큰 57평형인데 평수인데 작년 9월에 9,700인데 주고 샀는데 실거래가가 9,700인데 지금 이게 떨어져 가지고 4억 9,200에 지정이 되어 있다. 1월 25일에. 그럼 그분 마음 어떨까 지금? 참 완전 그죠? 좀 아플 겁니다. 마음이. 그러면 낙찰 지금 받는 여러분들은 조금 나아요. 조금 낫습니다. 조금 낫는데 7억 6,900에도 안 팔리고 6억에도 안 팔리고 이제 5억 단에 내려왔습니다. 5억 단에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러면은 요때 만약에
연금을, 주택연금을 맺겠다 이러면요, 9억 7천이니까 요 보니까 이 주택연금 표거든요. 이게 표입니다. 이 작년에 2월달 나온 건데, 요 보면은 이제 얘로 나이가 65세다, 퇴직을 했다, 얘로 9억 7천, 10억 주고 샀다. 이러면은 250만원이죠. 250만원. 그럼 지금 매기면 얼마입니까, 지금? 지금 얘로 뭐 5억이다 그러면은 거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절반. 그죠? 그래서, 작년에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주택연금에 빨리 맡겨라. 지금, 거의 꼭지 좀 다 달았다. 다 달았고, 떨어지면은 한점 떨어진다. 떨어지는 거는 무섭게 떨어져요. 떨어지기 때문에, 꼭지점에 딱 있을 때, 그때 빨리 맡기라 했을 때, 캐치를 찾았고, 맡기신 분들은 아마 지금 굉장히, 그나마 흡족할 거고, 못 맡기고, 계속 지금 뭐 매물 내놔도 지금 안 팔립니다. 안 팔리고, 금리가, 작년에 2.5%, 아파트 담보대출이 2.5% 사람은 지금 4.5% 내라고 연락 왔어요. 4.5% 연락 오고, 또 수강자님 보니까, 모텔을 김해에서 이제 대출자 1,700 내는데, 농협에서 며칠 전에 연락 왔대요. 2,700만 내라고, 한 달에. 또, 그거면 다행인데, 내년 봄 되보세요. 또, 1월, 2월, 3월 되면은 2,700이 아니고, 아마 3,500 내라 소리 들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뜰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낙찰 가격을 여러분들이 잘 신중하게 결정하신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이게 이제, 4억 9천이면 한번 보겠습니다. 21에 77호선. 그래서 작년에 그 영끌족들, 그죠? 영끌족들이 참 그 젊은이들이, 2030 이런 영끌족들이 참 큰일입니다. 지금 보니까. 자, 이게 노을파크입니다. 작년에, 노을파크인데 전혀 좀 크죠? 이게 좀 문제입니다. 또, 근데 이런 거 찬 사람이 있더라고. 저한테도 와가지고, 교장선생님 출신인데 큰 걸 찾더라고. 그런 분들이 좋습니다. 그죠? 9억인데 4억까지 떨었다. 1월 25일에.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이 대단지니까 상당히 좋죠. 우리 창원에서는 정말 인기 있는 노을파크입니다. 인기 있는 노을파크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몇 세대라고 제일 밑에 보니까 2699세대. 좋은 거죠? 막 2007년도 막 그렇게 오래되진 않습니다. 2700세대가 있고요. 그럼 여기 보면 임차인을 보니까 임차인 현황에 대부업체에서 전입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500만이다. 지금 일어났어요. 일어났고 지금 보니까 그 다음에 건조당을 보면은 이게 1번 건조당이 새마을 금고에서 4억 8천, 그죠? 그 다음에 뭐 자산관리 대부 이런 데서 3억인데, 자 여기 이렇거든요. 원래는 요 대부회사에서 이렇게 넘어갔고요. 아마 요거도 아마 어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이런 데일 겁니다. 거기서 넘어가고 또 여기서 넘어가고, 우리 이거를 우리가 MPL 건조당권의 이전입니다. 부실세권에 건조당권 이전해서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이제 했는데, 여기서 전세권 500 하는 것은 아마 이사비 좀 받으려는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비. 그래서 자, 요 낙찰 받으면은 큰 문제 있을까 없을까? 큰 문제 있을까 없을까? 자, 우리가 말소 기준 등기 일자, 요 일자 보통 첫 건조당 설정자요. 설정일자 앞서가지고 전입이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죠? 낙찰받으면 됩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그냥 개인 매물로 봐도, 뭐 일반 중개업소 매물로 봐도 막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미납관리비는 제가 설명드렸어요. 요거는 채권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그래서 7년 해도 미납됐다 해도 3년치 안에서 일단 물어봐야 돼. 물어볼 때 관리비 얼마 밀리면 1 물어보면 안 되고, 공용관리비가 3년 이내 공용관리비가 얼마 밀렸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러면은 공용관리비가 200이다. 전용관리비가 100만원이다. 연체료가 60만원이다. 그럼 우리가 얼마 문다고요? 200만원만 문다. 공용관리비만. 그렇게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제가 여기서 생각나는 것은 주택연금을 빨리 맡긴 사람은 상당히 아마 작년 연말이나 지금도 안 넣습니다. 지금도 안 넣고 서울 경기도 많이 올라갔죠. 지금도 아직까지 시세가 조금 남아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맡길 사람은 빨리 맡기는 것이 좋다 이렇게 싶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렇게 이제 고가에 사신 분들, 이런 분들은 상당히 이제 좀 문제가 있다, 그죠?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금년 7월에도 8억 8천 샀네, 그죠? 샀는데 이게 지금 4억 9천, 한 5억까지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다, 그죠? 그래서 이제 찬스가 있는 분들은 막 지금 사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사면 아주 양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후파크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낙찰 받아도 뭐 큰 문제는 없고, 혹시 관리비가 밀렸으면은 공용 관리비 3년 이내 거는 부담하셔야 되겠다 보입니다. 자, 그럼 3번 봅니다. 3번 하나 넘어왔습니다. 3번 2페이지 3번 한 장 넘기세요. 자, 성상구 상남동의 대동아파트가 요것도 인기적입니다. 우리 창원시청 노타리를 해서, 자, 누가 결혼한다고 아파트 산대요, 작년에. 그래서 내가 저 감개 어디 뭐 산다더라고요. 내가 그러지 말고 조금 비싸겠지만은 창원시청 로타리 주변에서 머무르라. 로타리. 그래서 시청 로타리 주변에서 머물러야 되지 시청에서 자꾸 벗어나는 건 안 좋아요. 쉽게 말하면 창원 같은 뭐 현동, 감개사고, 무동 멀리 있죠. 자꾸 벗어나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다 설명드렸고요. 자, 대동아파트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금년 1월달에 4억 3,100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낙찰됐는데 지금은 이제 유찰된 게 한 1억 정도 차이 납니다. 지금 보니까 그죠? 한 1억 정도 차이 난 것이 금이 나왔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낙찰 받을 때 자, 한번 볼까요? 21에 107684 자, 요 보면은 상남동의 아파트인데 대동아파트가 아주 인기적이에요. 자, 전용이 25평입니다. 요거는 뭐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전용이 25평이고 2차입니다. 80% 떨어지는데, 자, 여기 보면 임차인이랑에 임차인이 없고 전부 소유자가 점유한다.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죠? 문제 없고 이제 낙찰을 더하면 되는데, 자, 요게 이제 NPL입니다. 한국시티은행에서 확정 채권을 국민 AMC 금융대부회사, 자, 이렇게 사시라 그러면요, 자본금을 K 자본금을 5억 이상 들고 법인을 만들어서 대부법인을 만들고요, 금융감독원에 오늘 나중에 나올 겁니다.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돼. 그럼 그러려고 하면은 중간에 이제 대법제 교육도 받고 등록하려고 하면 한 3개월 걸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시티은행 이런 물건들이 살 수가 있죠. 근데 보통은 시티은행에서 바로 안 팝니다. 보통은 이제 유동화사 넘어요. 보통 이제 큰 유동화사가 이제 우리가 많이 있죠. 있는데 유동화로 갔다가 보통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일단은 뭐 금융대부회사에서 건재당을 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경매를 넣었습니다. 네, 넣었어요. 넣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낙찰 받을 때 항시 요거를 좀 보는 게 좋아요. 동일번지 매각물건 아시겠죠? 요거 특히 빌딩도 그래요. 빌딩도 그 빌딩에 매층이 얼마 팔리는지 그거를 보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자, 한번 눌려보겠습니다. 동일번지 매각물건 눌리니까 요렇게 해서 작년에 그죠? 작년에 금년 1월달에 4억 3,100에 똑같은 것이 팔렸다는 그죠? 팔렸는데 지금은 이게 지금 1억이 더 떨어진 3억 3,300이니까 뭐 숫자는 괜찮죠?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자, 문제는 뭐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거를 낙찰 받으면은 누구 명의를 하면 좋겠느냐? 자, 여기 왜 좀 나쁘면요, 아파트 단지 안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럼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 좋은 거예요. 상당히 이게 낙찰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특히 초등학교가 지금 같이 붙어 있으면 좋습니다. 자, 요 아파트인데 아파트 단지에 상남 초등학교 옆에 딱 붙어 있으니까 이 단지 주민들은 좋습니다, 나쁩니까? 좋은 거죠. 좋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주변에 반도 유볼 아파트가 생겼어요. 법원 뒤에 생겼는데 거기에는 이 초등학교가 없어요. 지금 여기입니다. 이게 삼성 여기네. 반도 유볼 아파트 아이비파크 여기 이제 금년 3월달에 입주를 막 했어요. 3, 4월달에 입주를 했는데 초등학교가 없어가지고 요 아파트 단지에서 버스를 운행을 합니다. 등하교를.
그게 상당히 불편하죠. 불편하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여기 있으면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으니까, 제 아시는 분도 한의사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이유가 애들 학교 보니까 너무 좋다는, 큰 사고도 안 나고, 초등학생들은 이런 걸 많이 선호해요. 부모들이. 그래서 인기도 좋습니다. 인기 좋고, 우리 여기 옆에는 이게 이제 6200세대 성원 아파트입니다. 창원의 경남에서 최고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전국에 5위 가는 대단지 성원 아파트 바로 옆에 붙어 있죠. 자, 이 나오는데 낙찰을 받을 때 예를 들면은 내가 요거를 낙찰 받아서 5천이든 1억이든 단타로 한 2, 3개월 만에 돈을 좀 벌겠다 싶으면은 개인명의 낙찰 받는 게 좋습니까? 매매 사업자가 좋을까? 법인이 좋을까? 세 가지 중에서. 이름 하나가 뭐 하겠어요? 자, 요거 1번, 요거 2번, 요거 3번. 2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두세 달 만에 1억 벌었다 그러면요, 개인 명의는 양도소득세를 7,700 줘야 돼요. 법인은 3,300. 매매 사업자는 2,200. 그러면 이게 낫겠죠? 그래서 낙찰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이제 나는 이거 단도로 팔아야겠다. 이 딱 마음을 먹을 때는 미리, 잔금 넣기 전에 세무서 가셔가지고 매매 사업자 등록하세요. 하셔가지고 또 이제 어차피 세무를 맺게 되니까 옆에 세무사한테 한번 자문도 구해보고 그래서 매매 사업자를 등록을 시켜놓고 잔금 치르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 두세 달 만에 팔 때는 나는 매매 사업자로서 이거 사갖고 파는 거다. 그래서 매매 사업자는 이제 77%, 66% 일구원이었거든요. 바로 누진 세율을 가기 때문에 22% 가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4번. 이제 또 대출의 문제입니다. 이 예로 용원에 이 다가구가 팔렸어요. 어떻게 보면 물건이 좋아요. 21에 48을 적당히 팔린 것 같습니다. 근데 아파트야 뭐 우리가 소액보증금 해가지고 아파트 방에 3개라도 하나밖에 안 뺍니다. 소액보증금을 최우선 변제를 은행보다 먼저 변제되니까 하나만 빼는데 이렇게 이제 대단지 다가구 주택은 요 영운동이죠. 이런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다가구 원룸, 다가구 주택이죠. 다가구 주택은 이게 이제 이런 다가구죠. 이런 다가구에 지금 아마 사람들 많이 사는가 봐. 이게 위치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다가구는 이게 7억 4,400인데 3억 9,100에 낙찰 받아서 여러 한 4억에 받아서 주택연금은 한 7억 4천 받고, 그죠? 받고 그 다음에 전월세, 이거 보면은 이제 여러 세가 있는데 예로 막 이렇게 움직여도 여러 전세 한 4억 정도 있다 그러면은요, 보통 이제 주택을 맡기고 나면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데 안 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게 좋고, 그러니까 월세를 받고 예로 월세를 한 300이나 350 받았다 이러면은 그럼 뭐 7억에 준하는 내가 한 4억 정도 아파트 하나 가 있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건 4억 정도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7억 정도의 연금을 받고 한 3, 400 월세를 받는 것 부가적으로 받는 건 괜찮거든요. 그러면은 좋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전략을 나 아파트 아까 뭐 토울 성원에 뭐 3억 4억짜리 하나 살받아갖고 살겠다 노후에 그래갖고 힘들어요. 힘들고 오히려 그 돈 가지고 요거 낙찰 받아가지고 이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대출이 문제인데 이 방이 많기 때문에 대출을 잘 해줄 거 아닙니까? 이 방빼기 하겠죠? 방빼기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모니카 방이 있는 거는 이게 대출이 좀 어렵습니다. 대출이 어려우니까 미리 의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은행에 여러분들이 자 내가 이거를 이런 다가구 낙찰 받는데 대출을 이야기하면은 은행에서 벌써 알아듣지 못합니다. 막 접수를 안 하거든요. 대출, 그죠? 아파트 같은 뭐 바로 답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막 다가구나 이런 것들은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원은 경남 쪽은 이쪽에 이 성인하시는데 부장님인데 옛날에 권무영 부장한테 연락하면은 보통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속 종이 되어 있으니까 좀 바쁘겠지만은 자기가 황정진 경매학원 수강생인데 내가 이거 낙찰 받으려는데 대출이 좀 얼마 좀 받아달라 그러면은 아마 바로 답을 먼저 주고 자기가 업무 끝나고 바로 연락 올 겁니다. 그렇게 답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보통 서울이나 이런데 뭐 수원,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낙찰받는 사람 어찌 되느냐? 그게 또 문제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원에
홈페이지를 가세요. 홈페이지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뭐 다음 가셔가지고 황경진 칩니다. 그러면 뭐 나오겠죠. 경매학원 나옵니다. 근데 이 네이버는 너무 이게 막 무엇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다음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다음이. 뭐 제가 봐도 보통 못 찾겠네요. 요거는 유튜브고. 자, 일단 그러면 다음 가보자. 다음이 더 편하겠다. 다음에 가서 황경진 뭐 경매학원 그죠? 나오죠? 그럼 바로 오네. 다음에는 바로 요 사이트입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네. 자, 요 들어가시면은 여기 이제 나올 겁니다. 여기 가시면은 쭉 나오는데 이 자료실 가면 되는데 이 찾기가 또 쉽지 않아요. 보면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짜나 가면은 요 왼쪽 얼굴 위에 얼굴 밑에 얼굴 중간에 보면은 이 검색창입니다. 검색창 있죠. 여기다가 검색창에다가 대출 상담사 이렇게 치면은요. 그래 검색을 하면은 밑에 여러 가지 나옵니다. 상담사 명함을 받는다부터 해서 뭐 쭉 나오죠. 나오는데 여기서 주로 시험 안내 여기 있네. 자 다시요. 상담사 치니까 하나 둘 세 번째가 본게 나오네. 전국 대출 상담사 162명 명단이 나왔습니다. 그죠? 작년 연말이니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요. 자, 요거 누르면은 전국에 있는 대출 상담사 명단이 지금 여기 이제 파일이 있습니다. 파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요쭉 올랐죠. 법무용 차량부터 해서 우리 수강생이 또 서울 남부지방법원 가서 받은 명단, 작년에 명단도 다 있습니다. 있고 요 보시면은 쭉 있고 그다음에 144명 명단이 또 있어요. 엑셀 파일로 있으니까 이게 보면은 이제 서울, 인천부터 쭉 해놨습니다. 경기도 안양, 그 다음에 뭐 의정부, 평택, 천안, 청주, 대구, 부산, 전주, 창원. 자 이렇게 해서 또 명함도 연한 것도 있고 요거를 참고하시면은 여러분이 될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제가 아까 어디 들어갔죠 이게? 홈페이지 가서 다음에 가셔가지고 아까 우리 학원 이름 넣고 중간에 검색을 넣었습니다. 검색으로 대출 상담사 넣었어요. 자 그렇게 찾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근데 지금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로 1억 초과시 소득 증빙을 요구하고 있는데 완화가 될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곧 아마 세되면 될 것 같고요. 전국 대출 상담사 명함은 황경진 경매학원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 나온다. 제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대출이, 자, 문제인데, 자, 5번 봅니다. 예로 5번에 상도동에 절반 떨어진 아파트를 사고 싶다. 이러면요, 지금 내년에 특례 보금자리 이론이 출시됩니다. 되면서 9억 이하 아파트에 5억까지는 한 4% 아마 중반 같습니다. 내 느낌에는 4% 중반대. 고정금리가 지금 출시가 됩니다. 다시요. 특례 보금자리론이 지금 발표가 됐어요. 발표됐는데 9억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 5억까지는 4% 중반대 막 해주겠다. 고정금리로. 자, 이렇게 이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게 하도 막 자주 바뀌어가지고 저도 헷갈리는데 이런 이제 그때 제도나 법규가 바뀌면은 제가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거를 참고를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롯데 한번 봅니다. 롯데. 동작구 상도동에 15억이 7억까지 떨어졌다. 그죠? 15억. 22에 457. 자, 22에 457 봅니다. 참, 그죠? 무섭게 떨어집니다. 요것도, 근데 보통, 상도역 롯데 캐스처를 하는데 대지권 미등기는 참 이게 참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아까 이제 우리 트리비앙도 그렇고 아까 대동아파트도 아까 뭐 진지가 20년 넘었거든요. 넘었는데 아직까지 대지권 정리가 안 돼요. 지금 현실이 보통 그렇습니다. 전국에. 그래서 대지권 미등기가 대부분이 있는데 재수 없으면 이제 100개 중에 한두 개가 재수 없는 게 있어요.
옛날 대지권을 부여 못한 이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쉬운 방법은 요거보다 한 칸 위 옆집을 한번 띄봅니다. 등집을. 이래가지고 대지권 같이 다 정리가 안 됐다. 아랫집도 마찬가지고. 중개수도 물어보니까 여기는 일대가 트리비앙이나 아까 대동아파트나 여기는 전체적으로 3000세대가 다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이런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 있는 거는 주로 이런 거죠. 나홀로 아파트. 24세대 있는 거. 요것들이 문제 많아요. 요것들이 대지금이 된 거는 문제가 많고, 1000세대, 2000세대, 3000세대는 그동안에 제가 문제 있는 걸 별 발견을 크게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제 상도동에 절반이 떨어졌다. 서울의 상도동에 절반이 떨어진 전용이 18평짜리 아파트인데 지금 15억에서 7억까지 지금 떨어졌다. 그죠? 많이 떨어졌죠, 사실은. 정말 무섭게 떨어진다, 지금. 그래서 기존 이제 아파트 보유자들은 괜히 기분만 좋았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빼게 된 겁니다. 2017년, 2018년 초로 지금 거의 원위치가 온 것 같아. 지금 괜히 종부세나 많이 내고 재산세 많이 내고 기분만 좋았다가 지금 다시 이제 원위치 되고 이런 순간입니다. 지금 보니까. 자, 근데 이게 이제 임차인이 없다. 문제 없다겠죠?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면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외국인이 거주할 수가 있다. 외국인이 그거 조심해야 되고, 이제 이런 거죠. 설정이 작년에 딱 그러면 외국인이 재작년에 돌아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설정이 보니까 한 10년 됐는데 외국인이 거주하더라. 물어보니까 언제 한국 거주하는 게 작년에 왔대. 문제 있을까 없을까? 문제 없죠, 그런 거는. 문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OK 이제 주거은행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움직이는데, 자, 문제는 요거를 낙찰을 받으려면은 대출이 필요하죠. 지금은 우리 이제 DSR 해가지고 1억의 초과되면은, 내가 금고도 물어보니까 1억 초과되면은 대출 잘 아닌데요. 아니는데 그럼 소득증명을 고거로 하는데, 그럼 소득증명을 꼭 소득증명서, 세무서가 나와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신용카드를 쓴 내역이 있으면은 그것도 역산을 한대요. 역산해가지고 방법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내준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남 쪽은 경남 부산까지 커버될 겁니다. 요거는 이제 이쪽에 일을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아까 이제 명단 있었죠. 거기서 찾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특례 보금자리로 놓다니까 요 9억 이하, 5억까지 된다니까 이제 그거를 잘 여러분들이 주시해서 내년에 2023년 1월 달에 연 4% 고정금리 정책 모기로 상품이 나온다. 9억 이하로 확대되고, 가격도 이제 6억에서 9억 이하로 확대되고, 대출 한도도 5억까지, 그죠? 5억까지, 9억 이하에 5억까지, 부부와산 연소득 7천만, 요것도 없애봤습니다. 요것도 없애고. 해서 조건을 아주 좋게 해서, 부부 소득이 1억이든 2억이든 상관없이, 하여튼 9억 이하에 5억까지는 대출해 주구만. 지금 이제 너무 급락하니까 이제 이렇게 상품을 내는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6번. 신림동, 신현대아파트, 절반 떨어졌네. 21에 10946. 그럼 이런 거는, 임차인이 없으며 전부를 소유자가 점유한다. 이건 거 별 문제 없어요. 낙찰 받으시면 됩니다. 자기가 조건이 맞으면은. 자, 그런데 문제는 21에 10946. 자, 자녀를 키워도 이런 게 좋다고 해요. 어떤 부모는 교보문고 데려간대요. 어릴 때. 3살, 4살, 5살, 6살 애들 데려간대요. 왜 데려가느냐? 거기에서 풀어놓은대요. 풀어놓고 너가 엄마 아빠 여기 시장 갔다 올 테니까 한 2시간 동안 여기서 너가 부지런히 다니라. 보고 나중에 여기서 만나자. 이래가지고 이제 흩어지는가 봐. 그럼 애들이 좋아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본대요. 몇 분 데리고 가보면은 지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는 게 있대. 과학이 과학, 수학이 수학 이렇게 가면 돼. 그거를 전공을 시키는 것이 좋다면. 그러면 이제 요것도 관악구 신림동이니까 요 보니까 이제 절반 떨어졌죠. 관악구 신림동에 절반 떨어졌는데 여기도 보면 임차인이 없다. 좋죠. 그래서 설정은 이런 많네요. 많고 17억, 부채가 한 17억 된다. 자, 이런 분들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나중에 개인의 생신자든지 파산면책 그렇게 많이 가고 있어요. 가고 있고 이제 그래서 또 LH 공사에 가셔가지고 주거를 좀 전세 임대를 좀 내달라. LH 돈으로. 자,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제도를 보면은 여기는 이제 서울대 앞이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있으면은
어디 딴 데 데리고 가지 마시고, 서울 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서울 오면. 응? 서울에 어디 갔노? 어디 있죠? 밑에 오른쪽, 여기구나. 아닌데. 어디 도망가겠노? 어디 있어요? 응? 여기 있네. 이거 바로 있죠? 밑에, 바로 여기, 오른쪽에, 동남쪽에 여기 있네. 자꾸 데려가야 되지. 자, 우리 롯데월드 놀러 가자. 가지 마시고, 서울대, 이화여대, 뭐 좋죠? 고대, 뭐 좋은 데 많습니다. 그런데 가서 애들 데리고 구경하시면은, 특히 초중인 애들은 많이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가서 구경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7번, 그죠? 이게 이제 아파트가 인수였어요, 인수를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수원에 보니까 아파트가 3억 3천짜리 있는데, 6억짜리가 있어요, 6억짜리가. 세입자가 있는데, 배당 요구는 아닙니다. 당연히 은행 설정보다도 앞섭니다. 건재당보다도 앞서는데,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뭐라고요? 이런 사람은 대항력이 있다, 이래야 합니다. 대항력이 있다, 전액 매수 인수다, 그럼 6억을 이렇게 해서 이제 딱 여러분 낙찰을 받으면은 이 사람 나가라 할 때는요, 이 사람이 6억 수표를 줘야 전세를 내줘야 나갑니다. 그죠? 그냥 나갈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6억이 있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낙찰을 예로 4억에 받아도 6억을 더하니까 10억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냥 덜렁 받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받은 사람들은 큰일 나는 거죠. 전부 다 띄었습니다. 자, 이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이야기고, 자, 8번입니다. 8번 용인 수지에 보니까 8억이 4억 들었습니다. 4억 들었는데, 이 배당표를 보면요, 이 세무서가 앞에 갖다 놨어요. 체납세. 금액 모른다, 그죠? 금액을 모르는데, 이 배당을, 이게 낙찰이 되면은, 이 세무서 이 동네가 우리 세입자보다 빠릅니다. 군번이. 은행보다 빨라요. 단, 법정기일이 빨라야 됩니다. 법정기일이. 자, 우리 국세, 세무서나 용인시, 요거는, 이 시청은요, 무조건 빠릅니다. 요거는 우리가 당해세라요. 당해세. 재산세 이런 거. 재산세, 종부세 이런 거는 은행 설정보다도 빠르고, 세입자의 전입 확정보다 더 빠른 겁니다. 무조건 빨라요. 자, 그 다음에 세무서는 무조건 빠른데, 단 법정기일이 빨라야 됩니다. 은행 설정 일자보다 빠르다든지, 안 그러면은 세입자의 전입 확정 일자보다 빠르다든지, 빠르면은 먼저 가자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만약에 금액이 5억이다 그러면 5억을, 이거 전부 다 가잖아요. 그럼 세입자가 10원도 못 받죠? 그럼 이 사람 선순위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자, 그런 문제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봅니다. 밑에 보면은, 이 전시가 2018년도에 전입을 하고 3억 7천을 줬는데, 전입 확장 줬는데, 그 다음에 설정일자보다 한국 신용카드 건전항보다 확정일자가 빠른 건 없습니까, 지금? 빠르죠? 빠르고, 배당 요구도 잘 했습니다. 배당 요구, 종료가 배당 요구 잘 했고. 자, 그러면 3억 7천 달라, 이 말이죠? 주문 나가겠다. 그런 뜻이에요. 주문 나가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에는 다 소멸입니다. 다 소멸되니까 등기부상은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이제, 압류나, 가압류나 등등 있는데, 우리 압류, 가압류를 하든 안 하든, 이 세무서 쪽은요, 하든 안 하든 배당 요구 종료까지 겨우 청구만 들어오면은 무조건 세입자보다 앞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자, 다시요. 21에 73884. 여러분 낙찰 받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선순위가 배당 요구했을 때, 그거 제일 조심해야 돼요. 선순위가 배당 요구했을 때. 자, 다시 봅니다. 수지에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지금 막 움직이죠. 64%, 49%네요. 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세입자가
2018년도 전입 확정하고 3억 전입 줬어요. 배당 요구했습니다. 해가지고 내가 4억에 낙찰 받으면은 당연히 세입자가 전입 확정 일자가 여기 건전항보다도 좀 빠르기 때문에 4억짜리 건당 일자보다도 빠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입자가 잘 받아가겠네. 이게 1,000만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따져봐야 돼요. 따져봐야 되는데 특히 여기 이제 세무서 이런 것들 뭐 세무서 압류된 거 요거는 당연히 당해시니까 뭐 근데 요거 자 시청권은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당해세는 막 1, 2, 300만원 보면 됩니다. 재산세, 종부세입니다. 재산세, 종부세니까 크게 많지는 않아요. 자, 시청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빌라 왕 같은 경우에는 시청이 뭐 한 10개 됩니다. 어떻게 많은지, 알겠죠? 구청도 뭐 많아요. 그죠? 많은데, 그럴 때도 당해사 경우는 해당 물건의 구청에 해당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 가지 다 필요 없어요. 해당 물건에만 그 목적물, 거기에 재산세, 종부세 밀린 거, 그거는 세입자보다 은행보다 먼저 가져가는 게 당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세무서는 압류를 해든 안 해도 좋습니다. 안 해도 좋고, 세무서는 이게 이제 배당 요구 정기였어요. 이날까지만 교부 청구만 하면 돼요. 압류를 안 했더라도. 교부 청구만 하면은 은행이 설정을 아무리 잘해놨던, 세입자가 전입 확정해놨던, 뺏기는. 자, 우리 가끔 9시 뉴스 나옵니다. 세입자가 전세를 2억 준데 5,100만 받았대. 왜냐 그러니까 지가 들어갈 때는 등기부 아무것도 없었는데 전입 확정을 해놨는데 공매도고 보니까 나중에 1억 5천을 세무서서 받아갔거든. 지가 2억 다 받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1억 5천을 세무서 받아 나는 5,100만 못 받아. 그 아닙니다. 그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세무서는 좀 따져야 되는데 이 경매에서는 따지기 참 힘듭니다. 이게 힘드는데 자 그래서 이게 보면요. 여기에 있는 이 세무서가 왜 빠르냐 이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9번 봅니다. 9번 자 9번에 보면은 이제 10페이지에 있는 표가 있죠. 표가 있는데 조금 설명을 보겠습니다. 9페이지 다시 앞으로 가죠. 이 배당 순위표라고 있는데 아래 표는 토지 낙찰 받을 때 후순위 임차일 경우에는 몰라도 됩니다. 자 뒷페이지에 있는 이런 배당 순위표 요거는 토지를 낙찰 받을 때 세무서가 뭐 매덕이 쳐들어오는 그런 신경 쓸 거 없어요. 토지 낙찰 받을 때는 배당이라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은행 뒤에 후순위가 임차인이 5명이 있다. 배당 순서는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단 아래 1순위 3순위는 소임당국 제가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소액보증금, 임금채권, 당해세, 국세 이거 네 마리는 은행보다 세입자보다 먼저 가져갑니다. 그게 이제 골치 아파요. 골치 아픈데 제4순위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 요구한 경우에 말하자요. 중복됐네요. 배당 요구한 경우에 배당을 못 받도록 방해하는 것이 그 네 마리다. 네 마리가 좀 골치 아파요. 선순위 임차인 부족액은 낙찰자 인수가 되므로 조심하자. 자, 다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자, 뒷페이지 왔습니다. 뒷페이지 5페이지 왔습니다. 여러분이 주로 보는 거는 사순입니다. 사순위 건저당 확정일자부 임차인 요거는 사순입니다. 아무리 은행 설정을 잘해도 사순위 임차인이 잘해도 사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1순위 소액보증금 0순위는 당연히 집행비용은 경매비용은요 무조건 경매 신청한 사람이 500만원 내고 후불로 배당 때 0순위 받아냅니다. 그거는 법무사 비용까지 다 받아내요. 그거는 행정사 비용은 또 안됩니다. 그때 자 하여튼 0순위가 경매비용은 0순위 외우세요. 경매 넣은 사람이 300만 5만원 이제 선불 엮고 배당 받을 때는 무조건 다 타낸다 이러면 됩니다. 100%. 자 1순위는 소액보증금 임금채권 요거는 1순위입니다. 1순위 자 임금채권 금액 커요. 아차하면 이게 금액 큽니다. 요건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 2순위 당해세 요거는 소액입니다. 재산세 종부세 주로 시청 구청에서 교부청과 이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럼 요거는 보통 감각적으로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예상배당표를 보면은 소액보증금 나가니까 좀 알 수 있고요. 특히 3순위가 제일 골치 아픕니다. 3순위가 그 얘기인데 국세 법정기일이 건전항 설정일자보다 앞선 경우 그 다음에 세입자의 요거 확정일자부 임차인보다 앞선 경우 빠진다 그죠. 설정일자보다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그죠. 임차인 네?
확정일자부 임차인, 확정일자부 임차인보다 앞선 경우에는 주로 세무서인데 이 세무서에서 먼저 가져갑니다. 자, 이런 거요. 3억짜리 아파트인데 세입자가 2억짜리 세입자가 있습니다. 선순입니다. 전입 확정을 잘 받아놨어요. 이 경매대합에서 가압류가 뭐 많고 해가지고 경매대합에서 그 세입자가 2억 5천을 받았어요. 2억 5천에 낙찰 받았는데 배당 때 여러분들 2억 5천 낙찰 받았어요. 2억 5천에 받았는데 세입자가 당연히 2억 받아갈 거로 생각하고 그래 하고 받았는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한 5억이 청구돼갖고 뭐 빨라가지고 세입자가 10원도 못 받았어. 자, 그럼 나 2억 5천을 받았는데 세입자가 선순인데 불구하고 10원도 못 받았고 뭐 이거 내가 물어야 되죠. 그럼 뭐 2억 5천 낙찰 받고 2억을 물내고 두 개 합치면 뭐 4억 5천인데 3억짜리 4억 5천 낙찰 받으면은 사모님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빠부 때 맞아야 됩니다. 자, 근데 알았으면은 여기 선수는 알았으면 5천에 낙찰 받았겠죠. 그러면 2억 플러스 하면 2억 5천이니까 적당한데 분명히 저 친구가 2억을 받아갈 거다 낙찰 받았는데 내가 2억 5천을 받았는데 나중에 본 게는 10원도 못 받았어. 그럼 2억이 내가 덤뛰기 쓰는 겁니다. 자, 그런 겁니다. 그게 이 삼순위 국세 이게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갑구, 을구 말고 병구를 만들어서 병구에다가 야, 너 세무서 법정기일 다 표시해라. 금액도 표시해라. 세입자 너 전입 확정 다 넣어라. 그러면은 정확하게 나타나잖아요. 등기보면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다 숨어 있으니까 지금 싸움이 막 이렇게 막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10번입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20일에 73883 다시 보겠습니다. 20일 이런 거를 이제 조심해야 된다. 자, 수지 풍덕 청구해 보니까 이게 아파트가 뭐 절반 떨어졌는데 많이 떨어졌죠. 뭐 20억 좋습니다. 좋은데 세입자가 3억 7천 배당 요구도 했고 해서 이래 설정도 많고 했는데 예상 배당표를 딱 눌려보니까 요번에 팔리면은요 경매 비용은 빼고 영순위로 빼고 요거 가지고 주는데 이제 구독션에서 요거는 모르겠대요. 요거는 모르겠다. 일단 모르겠다. 제로를 만드는 겁니다. 제로를 모르겠다고. 그러고 3억 7천 주는 걸 했는데 만약 요게 용인시 서울시 이런 건 얼마 안 된다겠죠? 1, 2, 300이니까 요거는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아산 세무서장, 삼성 세무서장 얘들이 이 세입자보다도 빠르다. 한 5억 정도 청구가 들어서 다 주워갔다. 그러면은 이 세입자는 제로 받습니다. 제로 받고 선순위이기 때문에 인수 금액의 열이 바뀝니다. 인수로 3억 7천이 바뀝니다.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는 거를 조심해야 된다. 경매나 공매나 이게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입니다. 10번. 중구 화학동에 좋습니다. 아파트가 22에 211. 자, 화학동에 이렇게 이제 아파트가 중구에 서울 중구에 나왔습니다. 중구에 나왔는데 보니까 지금 전용이 25.7평에 여기 아파트가 좋아요. 좋은데 7억 6,100인데 자, 다시 봅니다. 등기부 일자 우리은행의 일자보다도 늦더라. 3월 8일이고 3월 10일 살렸죠. 그럼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다. 무조건 문제 없어요. 무조건 문제 없습니다. 낙찰 받으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낙찰 받으면 됩니다. 돈만 적당하게 이제 여러분들 계산해서 넣으시면 된다. 그럼 이게 시세가 얼마 되느냐 하려면요. 이 84.96죠. 84.96이니까 옥션에서 보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국토부 실거래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 시세는 시세. 누려가지고 봅니다. 누려가 보면은 이게 꼭 누려가 보면은 요 황학동 뭐 나왔죠. 빠른 거. 황학 앞으로 타고 해놨더니요. 해가지고 국토부 실거래가가 쭉 뭐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걸 누려가지고 바꿉니다. 자기 원하는 거로. 바꿔서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 팔린 게 이제 나옵니다. 8억 얼마에 팔렸죠.
이제 80제곱이 뭐 몇 세 개나 있네. 자, 요 보니까 최근에 팔린 게 한 11억, 10억 7천, 11억. 작년 2월 달에 11억, 10억 했죠. 한 건데, 지금은 얼마냐? 지금 얼마죠? 7억 6,100이다. 그죠? 자, 그럼 여기도 중요한 거는 조회 도약. 여기 보니까, 자, 조회 도약 눌리니까, 요거 뭐 나왔습니다.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유효 숫자가 20명이죠. 20명. 그런 거는 뭐냐면은, 5분 이상 유효한 사람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기 이제 20명 된다. 5분 이상 본 사람이 20명. 알겠죠? 그럼 5분 이상 본 거는 관심 있다, 그죠? 꼭 들어오는 건 아닌데,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이 많이 들어오더라. 그 다음 쭉 보니까, 유효 조회수 이걸 한 번씩 보세요. 유효 조회 도형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아동도 보니까 뭐 별 문제 없습니다. 임차인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보세요. 미아동. 자, 12번. 동작구 상도동. 임차인이 없다. 막 이러면은 막 그동안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죠? 많이 들었죠? 동작구 상도동. 자, 그 다음에 13번. 강남구 도곡동에 이제 17억이 11억입니다. 11억인데 도곡동에 305다이죠. 305에 한 봅니다. 305에 21에 11068. 이 도곡동이 타워 필리신 되거든요. 아주 110 도곡동 타워 필리스가 유명했죠. 옛날에 삼성물산서 지어가지고 그때도 안 팔려갖고요. 이랬습니다. 그때가 80년도가 98년, 97년도 IMF 터지고 뭐 그 뒤입니다. 삼성물산서 59층짜리 막 지었습니다. 타워 필리스 세 동을 지었어요. 지었는데 아파트가 워낙 안 팔리니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자, 지금 아파트 사면은 앞으로 양도소 호세는 무조건 안 받겠다. 근데 그게 이제 미분양대하고 난리 난 겁니다. 타워 필리스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막 삼성물산서 찍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미분양대 해가지고 막 좀 사기를 샀어요. 누가 사주는데 양도소세를 10원 안 받겠다 했는데 이 10억 주고 산 것이 20억, 30억 돼버린 거예요. 팔았는데 10원도 세금도 안 내. 지금 문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워낙 이게 경기가 떨어지면 전에는 10%, 20% 막 중과했죠. 조정강지역은 뭐 10%, 20%, 30% 막 중과를 시켰는데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양도소득세를 아예 안 받을 테니까 너가 무조건 좀 사라. 미분양이 많으니까. 이렇게 또 나올 수 있는 시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 그래서 도곡동에 이게 그거는 바로 이건 뭐 옆에 도곡 타워에서 아니고 이거는 현대 아파트인데 이런 경우에 보니까 6억짜리가 있습니다. 6억짜리가 있는데 1번 건저당보다 밑에 요거보다 전입이 빠르죠. 자, 다시 봅니다. 전입은 빠르고 그 다음에 2018년도 설정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확정이 늦게 됩니다. 확정이 여기 늦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6억이 대항력만 있고 인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낙찰이 되면은 이놈의 설정이 워낙 늦어가지고 작년 뭐 4월달에 했죠. 했는데 그동안에 본게 설정이 벌써 이렇게 뭐 여러 개 나온데 그죠? 요까지 되네. 요까지 설정들이 쭉 붙었으니까 이게 이제 받기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예상배당표를 꼭 눌러보면은 4억 8천만 원을 자산가격공사부터 줄줄줄 다 받고 받아도 우리 확정일자부 임차인은 10원도 못 받고 오른쪽에 빨간 글씨로 매수인 인수금액 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요거는 1억이 인수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낙찰을 받으면은 예로 17억이 6억의 인수니까 내 생각에는 한 6억 정도 받으면 어떻겠나 싶다. 6억 플러스 6억 인수면 10억 되죠. 7억 낙찰 받으면 13억이 되는 거고 한 6억 정도 낙찰 받으면 한 12억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어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요거를 한 6억에 받았어. 그럼 7억세를 6억에 낼까? 요거 6억 플러스 한 12억에 낼까? 옛날엔 6억 냈습니다. 냈는데 요새는
시청에 가보면요. 공무원도 요걸 딱 봅니다. 아이고, 선생님, 요거 인수 때문에 싸게 사셨네요. 그래, 10여 개 세금명이. 취득세 달라고 10여 개. 그죠? 경매를 모을 때는 너무하더니, 이제 경매를 저것도 배워가지고, 10여 개 사셨네. 취득세 10여 개 내겠소. 이랍니다. 그럼 할 수 있네. 자, 이제 취득세 시간입니다. 조금 보입니다. 요거는 보는데, 요거는 조금 이야기 할 게 있습니다.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10분 쉬겠습니다.